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사 서랍 속에 혹시 잠자고 있는 특허 없으신가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증명서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 특허에 숨겨진 진짜 금융 파워를 어떻게 제대로 끌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하시는 고민이에요. 분명히 기술은 너무 좋은데 특허까지 딱 받아놨는데 왜 우리 회사 재무제표는 그대로일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건요, 바로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특허를 기술 그 자체로만 보면 딱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 힘은요, 우리 회사의 재무 구조와 딱 연결될 때,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우리 기술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회사에 돈이 필요한지, 부채가 많은지, 이런 재무적인 필요에 맞춰서 특허의 목적과 역할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5가지 재무 상황. 그 각각의 상황별로 특허를 어떻게 재평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보여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차려보세요. 첫 번째 상황부터 볼까요? 바로 자금 조달이 급한 기업들입니다. 당장 쓸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정부 정책 자금이나 보증서가 절실한 바로 그런 경우죠. 이런 상황에선요, 특허는 더 이상 기술 설명 자료가 아닙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인정해주는 확실한 담보자산으로 변신해야 해요.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특허로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럼 평가기관은 뭘 볼까요? 아주 현실적인 걸 봅니다. 이 특허를 적용한 제품이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 그래서 원가를 얼마나 줄여주고 있는지, 만약에 이 특허가 없다면 경쟁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볼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이미 빚이 좀 많아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해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허의 역할이 정말 흥미로워요. 빚을 더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신용도를 보완해주는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부채와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회사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매출보다 특허 자체의 안정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특허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유효한지, 경쟁자들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장기적인 독점력을 어필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이거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문제죠. 서류상,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분명히 흑자인데 외상으로 깔린 돈이나 창고에 쌓인 재고 때문에 회사 통장은 항상 비어있는 이른바 흑자도산의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들 말입니다. 이럴 때 특허는 현금 흐름 안정화 장치로 다시 태어납니다. 미래의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회사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실제로 재무 담당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평가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평가 포인트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 특허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주는지, 혹은 특정 대기업 하나만 바라보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지, 생산과 납기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투자 유치나 M&A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평가받고 싶다 하는 모든 기업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2단계에서 특허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무형 자산, 즉 IP 자산이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특허가 미래에 얼마나 더 큰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뭘 볼까요? 당연히 미래를 보겠죠. 이 기술이 다른 분야로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는지, 이걸 기반으로 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까지 장악할 잠재력이 있는지, 바로 이런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된 적자로 신용도가 너무 낮아져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업들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허는요, 과거의 실패한 재무 기록과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컴백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재도약할 겁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무기인 거죠. 따라서 평가는 철저하게 미래 가능성에만 집중됩니다. 이 특허가 회사의 사업 전환 계획과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이걸로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바로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모든 평가는 일단 특허청의 공식적인 IP 가치 평가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그 기술 점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이게 금융의 언어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돈을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딱 찝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특허는 그냥 종이 문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엄연한 재무자산이다. 둘째,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특허를 보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 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대로 설계된 재평가 보고서 하나는요, 은행, 보증기관, 투자자, 누구를 만나든 통하는 강력한 공통 언어가 된다는 것. 만약 좋은 특허가 있는데도 재무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에 맞게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특허에는 과연 어떤 멋진 금융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시죠.